자, 오늘은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이었죠. 이 독립기념일에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독립기념일은 양당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지 묻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우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예스와 노로 설문조사까지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신당 창당설을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폴리마켓 분석에 따르면 시장 베팅은 상당히 이거를 실현 가능성이 꽤 있다. 절반은 넘는다.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팅 시장에서 머스크의 창당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냐? 이거는 머스크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또 연이어 올렸죠. 이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상원의석 2개에서 3개석과 하원의석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레이저처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이 의석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거는 법안들에 대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고 법안들이 진정하게 국민의 참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석수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 BBB 법안 마지막 상원 통과할 때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이탈을 해서 50대 50이 돼가지고 결국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51대 50으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많이도 필요 없다. 상원 2~3명, 하원 8에서 10명만 확보하면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습니까? 미국이 제3당을 잘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머스크의 막대한 자본력과 지금 이 돈키호테처럼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에너지라면 진짜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가 올해 안으로 머스크가 진짜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선 이게 위태위태하죠. 굉장히 이 테슬라 찬양론자인 낙관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조차도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머스크는 정치에 손을 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말에 머스크가 도지에서 물러날 때 이 아이브스가 굉장히 좋아했죠. 하지만 다시 연이어 BBB 국면이 왔고 머스크가 다시 이 테슬라 산업면이 아닌 정치면 헤드라인에 걸리는 일이 잦아지니까 아이브스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발 대통령 좀 그만 자극해라. 지금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다. 테슬라 미래 가치 90%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테슬라의 미래인데 지금 주주나 나 같은 낙관론자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일련의 지금 행보를 보시면은 이 BBB로 촉발된 그의 분노 너무 열받아서 트럼프를 소아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결부시키는 그런 엄청난 수위의 발언을 하고 일단 정신 한번 차리고 과거의 민감한 발언을 다 지웠어요. 그럼 이제 여튼 제정신이라는 얘기죠. 여튼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지만 맨정신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캐스팅 보트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머스크가 정말 이 사안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자칫 좀 심란한 날을 보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관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협상 연기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연기하는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10개에서 12개국을 상대로 관세율이 적힌 그런 서한을 4일 보낼 거고 추가로 서한을 보내서 대략 9일까지 다 발송을 완료할 건데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8월 1일이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상 8월 1일까지는 추가 협상의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7월 9일 이후에 8월 1일까지 협상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밝히지 않는 한 추가 협상의 길은 사실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얘기하기로 이 관세율은 10에서 20% 수준에서 60에서 높게는 70까지도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빨리 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70% 나간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지금 마무리된 곳이 영국 그리고 베트남이었죠. 그리고 중국 정도 절반 정도 마무리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 자리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국가별로 워낙 다양한 나라가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일을 기점으로 모든 나라와 관세 얘기가 마무리되기는 힘들다고 트럼프조차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일로
형식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연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연기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우리 너무 사실 익숙해졌죠. 시장도 어느 정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죠. 4월 초만 하더라도 시장 어땠습니까? 트럼프 관세 여파에 따라서 트루스 소셜에 뭐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막 위로 갔다가 또 아래로 쭉 갔다가 엄청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지나서 조금 담담해졌고 또 그 사이 미국 증시는 또 신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중입니다. 이런 증시와 함께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 관세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는 그런 분석을 골드만삭스가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무역은 흔들었지만 글로벌 경제 활동까지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투자, 고용, 소비 지출, 경기 둔화 우려 있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올해 경제 성장 전망 오히려 이전보다 개선됐다. 결국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관측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불확실성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막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징후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역으로 봤을 때 투자, 제조업, 고용 여러 가지 이 경제 활동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전반에서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2분기 그리고 25년 전체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비관적인 전망보다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이 무역 노출이 높은 그런 산업 투자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규 공장 투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 GDP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3%포인트 정도에 불과하고 또 골드만삭스는 보통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때에 타격이 크다? 즉 금융 현격이 긴축될 때 이때 가장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올해 초와 달리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기 더 쉬운 환경이다. 따라서 더더욱 큰 여파, 불확실성으로 인한 큰 여파는 올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